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종일입니다. 티타임 오늘도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안 그리고 반도체 다양한 IT 뉴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국정원이 구매했다라고 하는 그 해킹팀의 그 프로그램. 온 것 자체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취약점이 그게 말이 나타났습니다. 됩니까 그게? 그 열어보는 순간에 해킹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어봤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입니까?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이 기술은 반도체 특성인데 전기 회로들이 선폭이 좀 가깝거나 그래서 셀 안이 비어 있으면 0이고요. 가득 전화로 가득 차 있으면 1입니다. 지금 저만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다 하지 마시는 겁니까? 네, 티트렌드 같은 테마가 있더군요. 이 온디맨드 서비스 쪽에서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 1인 가구가 싱글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오늘의 팁. 이 보안이라는 이슈는 이제 특정 시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따라다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향후 올 하반기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인순 기자 그리고 이승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올해 어떤 보안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그러니까 원전을 원전이죠. 운영하는 예. 기업에서 지난 8월 4일까지 인터넷에 10회에 걸쳐서 도면을 유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는 최근 이제 정치권에 되게 큰 공방을 몰고 온 이탈리아 해킹팀의 해킹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RCS 원격 조정 프로그램인데요. 국정원이 구매했다는 의혹이 있고 네. 국정원이 이를 시인을 했습니다. 네. 구매는 했다. 그러나 민간인을 사찰하지는 않았다.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세계 최대 온라인 이성 교제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이 해킹당했습니다. 3,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이제 해외에서 발생을 했고 예. 이제 국내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임팩트 팀이라는 이제 이 팀에서 이 사이트를 해킹을 했다. 그래서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1차적으로 한번 하고 최근에 공개했다라고 이제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그 정보들을 이제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잘 안 받아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워낙 양이 많고요. 양이 많아서. 네, 그리고 일부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되어 있어서. 네, 네. 그 내용은 이제 이 티타임에서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티타임에서 풀지 못하고 제가 아는 해커들과 함께 좀 해봤는데 19만 명이 이제 국내 가입자 이렇게 알려졌다가 늘었더군요. 일단 이메일 포털 사이트 도메인만 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30만 명이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공공기관 go.kr로 검색을 했더니 역시 또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국내의 한 백신 업체도 네. 최근 해킹당한 사실이 경찰의 발표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근데 요즘 이 보안 업체를 해킹하는 게 사실 좀 대세 이슈예요. 보안 회사고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이른바 털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 백신을 쓰는 경우에는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는 백신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기관이나 요직을 해킹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APT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해당 타겟이 백신을 썼을 경우에 더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지금 뭐 올해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 몇 가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전 해킹 이슈는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끝난 겁니까?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네, 안 끝났고요. 3월 달에 검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지금 원전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원전 반대 그룹은 네. 북한으로 추정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얼마를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조직은 트위터나 뭐 텀블러나 이런 그 외국 서비스 있잖아요. 예.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자료를 올리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를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사이버 심리전. 부르거든요. 예. 근데 트위터를 차단해도 이들이 얼마나 꼼꼼한지요. 그 메일 받으셨죠? 이메일.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네. 8월 초에 저에게도 그 관련된 메일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정말 이제 언론을 활용해서 뭔가 심리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네. 더 위험한 거는 네. 그 친구들이 사이버 심리전도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메일들을 기자들한테 보낼 때 네. 그 안에 악성 코드를 아하. 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열어보는 순간에 해킹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봤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못 찾고 있습니까? 우선은 작년 12월에 사건이 났을 때 예. 외부에서 들어가는 모든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예. 내부의 전수 조사를 일정 부분 예. 실시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정부나 한수원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망은 완벽하게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제어망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단독적으로는 활동할 수 없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입니까? 네, 우선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만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북한이라고 단정 지을 수 만한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북한의 이제 해커들이 한국을 많이 해킹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적 시각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해킹 수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를 공격했다고 추정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공격이라고 보이는 공격은 없었습니다. 없다. 하지만 오히려 북한 해커들이 한 번도 안 들켰다면은 오히려 그 더 어드밴스한 공격들을 했었다고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또 다른 이제 이슈로 넘어갈게요. 국정원이 구매했다라고 하는 그 해킹팀의 그 프로그램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PC가 고장 났을 때요. 예. 원격으로 원격. 이제 고쳐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쓰는 프로그램이 RCS라는 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국정원이 구입한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PC나 스마트폰에 깔리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뭐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닌가 보죠? 사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부기관이 해킹팀에 그렇게 많은 거액을 주면서 했느냐. 예. 여기에는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동의 없이 설치를 하려면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몰래 깔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지불한 것이죠. 그러면 PC와 다르게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이슈가 많단 말이에요. 네. 뭐 이를테면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에 뭐 알게 모르게 그냥 다 깔려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죠. 이건 네. 어떤 개념입니까? 최근에 이제 블랙캣이라는 그 보안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이번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적용될 수 있는 취약점인데요. 예. 밤에 자고 있을 때 네. 이런 문자가 하나 수신이 됐습니다. 온 것 자체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취약점이 그게 말이 나타났습니다. 됩니까, 그게? 게다가 이제 해커가 만약에 기자님의 핸드폰을 장악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문자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전혀 모르게 은밀하게 이제 해킹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아이폰을 쓴단 말이에요. 네. 아이폰은 안전합니까? 이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아이폰은 안전하다 이게 막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4년 전, 5년 전쯤에 찰리 밀러라는 유명 해커가 예. iOS에서 문자만 보내서 해킹하는 것을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한 플랫폼은 전혀 없습니다. 한 보안 업체가 조사한 예. 바에 따르면 작년에 iOS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140개, 140개. 전체 모바일 플랫폼 중에서 84%를 차지했습니다. 오.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19개, 11%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노리는 악성 코드의 수는 역전됩니다. 안드로이드를 노리는 악성 코드가 94%였고요. iOS를 겨냥한 악성 코드는 6%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왜 iOS를 겨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악성 앱을 모바일 폰에
쉽게 깔 수 있는 구조니 안 구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악성 앱을 깔기가 쉬운 구조이고요. 어허. iOS에는 정해진 마켓에서만 다운을 받아야지 깔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웨어나 아니면 악성 코드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승진 대표 같은 경우는 화이트 해커라고 불리잖아요. 네, 화이트 그러니까 햇 해커. 화이트 햇. 네, 왜냐하면 화이트 해커라고 하면은 약간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화이트 햇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착한 해커들이 네. 모여서 뭐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잡아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착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전 세계 그 유수의 기업들도 정보 보안 인력들이 없어서 채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보 보안 분야에서 실력이 좋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예. 스카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내에서 이제 천재 해커라고 불리는 해커가 있습니다. 예. 그 친구 이제 이름이 이정훈이라는 친구고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삼성 이제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만약 문자만 보내서 해킹을 된다. 이럴 경우에 수억 명을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본인이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해치를 할 경우에는 전 세계 수억 명을 안전하게 만들었다라는 사명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많은 화이트 해커들이 그런 활동하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이제 대회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대회에서 최근에 이제 방금 말했던 이정훈이라는 그 천재 해커가 포함되어 있는 팀이 우승을 했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께서도 그 대회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대회입니까? 데프콘은 제가 참여했던 대회 이름 데프콘 CTF이고요. 예, 전 세계에서 모든 팀들을 대상으로 예선이 열립니다. 예선. 근데 본선에 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운영진이 제작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개념이 좀 추가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서만 돼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보안의 문제점이 있는지 식별한 다음에 이거를 고치는 코드까지 넣어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고치는 코드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팀이 우리 팀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포인트를 뺏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그 우승한 팀은 그거를 몇 시간 만에 그냥 풀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한국 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풀고 이 가장 먼저 푼 이 공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팀들로부터 이제 포인트를 획득을 하고 예. 그럼으로써 첫날에 다른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이제 획득을 해서 1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안은 1년 365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어떤 것들이 좀 예상이 된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랜섬웨어라는 PC나 예.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그 중요한 문서나 사진을 네. 볼모로 잡고 걔를 암호화합니다. 이걸 풀려면 돈을 내시오. 이런 그 악성 코드가 올 초부터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김민순 기자님께서도 한참 이제 관심을 보고 계신 분야가 있는데 예. 자동차 해킹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한번 그 영상이 나왔죠.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해킹은 소프트웨어 해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자동차 회사가 해치도 했지만은 원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리콜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부터 그 스마트폰에 중요한 파일을 저장해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진들도 바로바로 따로 백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아니면 피처폰을 쓰셔도 괜찮고요. 피처? 네. 예. 자, 오늘 보안과 관련된 아주 이야기 심각한 얘기인데 아주 편하고 재밌게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주요 IT 소식을 엄선하는 위클리 T시간. 새로운 테크놀로지 소식을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3일 독일에서 개최한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이파 2015에서 원형 스마트워치 대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사각형 이미지에서 벗어나 원형 디자인 스마트워치 기어 S2를 선보였는데요. 기어 S2는 업계 최초로 원형 베젤을 움직이게 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알림 메시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지난 상반기에 출시했던 어베인의 럭셔리 에디션인 LG워치 어베인 럭스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전문 세공인들이 약 50단계의 공정을 거쳐 23K 금을 입히고 악어 가죽 스트랩을 적용했습니다.
화웨이는 직경 42mm의 원형 디자인을 채택한 첫 번째 스마트워치를 내놓았습니다. 모토로라를 인수했던 레노버도 원형 디자인의 2가지 크기의 스마트워치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워치가 출시되면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까요? 진짜 시계는 동그라미? 네모? 아무렴 어때요? 시간만 잘 보이면 되죠. IT를 즐기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바로 게임인데요. 새로운 게임들이 쏙쏙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일 엑스박스 팬페스트 코리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팬페스트는 게임 개발자와 게임 이용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을 미리 만나보는 자리인데요. 이번에는 헤일로, 포르자 등 한국어 버전이 적용된 신작 타이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출시된 윈도우 10과 비디오 게임이 상호 호환되는 멀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테크놀로지와 게임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은 안드로이드의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가 높은 상위 30개 앱을 분석했더니 평균 19.4개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요구한 앱은 중국의 백신 앱 360 시큐리티로 나타났는데 무려 44개의 권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접근 권한이 사생활 침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과도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앱 다운받을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겠는데요. 과도한 관심은 사절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테크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남자 3명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준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세영 기자. 네. 예,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 함께합니다. 정호성 기자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인텔이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반도체에서 속도가 한 1000배 정도 빠른 3D 크로스 포인트 기술이라고 했어요. 어떤 겁니까?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이제 기술은 예. 그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기술 이름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이제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기술인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 제품들 뭐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예. 뭐 태블릿에도 그렇고 뭐 SSD는 이제 주로 노트북 제품이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외장 하드로도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기술이 되게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응답 속도가 1000배 빠른 그 진보한 기술이 이제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거죠. 야, 벌써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저만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다 지금 아시는 겁니까? 샘플로 들고 왔는데요. 예, 예. 이게 SST 원래는 요거죠. 아, 이거를 맞아요. 뜯게 되면 네. 뜯게 되면 이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아, 요게 지금 8개 보이는 게 낸드 플래시예요. 예. SSD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가지 방식. 예. 기존에 저희가 주 메모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 D램을 쓸 수가 있고요. D램. 근데 D램을 쓰게 되면 이 문제가 전원이 꺼지면 그냥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오. 대신에 그 제품은 그 장점이 뭐냐면 속도가 무지 빠릅니다. 일반적인 저장 장치로는 그 하드디스크를 대용하기 위해서는 낸드 플래시. 이거는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장점이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은 하고요. 대신에 D램보다는 속도가 한 10배 이상 느립니다. 느리다. 예. 기존에는 여기에 쓰고 있던 낸드 플래시들 같은 경우들은 평면입니다. 그 반도체 특성인데 전기 회로들이 선폭이 좀 가깝거나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노이즈들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신호들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을 넣어서 3D 포인트를 이제 인텔에서 새로 발표를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기술은 다른 메모리 제조 회사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를 못 시켰을 뿐인데 예. 왜 그러냐면 그 제품 자체가 기존의 반도체 물질 소자하고는 좀 다른 그런 반도체 소자를 쓰게 되거든요. 어떤 물질 썼는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 같은 거에 예. 데이터가 저장되는 셀이 저장돼 있습니다. 셀. 그래서 셀 안이 비어 있으면 0이고요. 예. 가득 전화로 가득 차 있으면 1입니다. 어허.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디지털 데이터는 0과 1로만 그렇죠.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진법. 네. 예. 이렇게 0과 1을 기록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가 한번 갇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휘발성인 거고요. 디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요.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이거는? 속도를 위해서죠. 속도를 위해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럼 이 말은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PC를 사용하다 보면 느려진다. 그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 정확히. 느려지는 거의 원인이라기보다는요. 느린 원인입니다. 시장초 느린 거네요? 네. 반도체 기술을 보면 CPU나 메모리나 GPU나 그래픽카드나 이런 쪽의 기술들은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데이터가 저장되는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모터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진동이 발생하고 열에도 민감하고 충격에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어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스템 성능, 전반적인 성능을 보면은 빨라지고는 있지만 스토리지로 인해서 아직 그 더 못 따라가는군요. 느립니다. 그러니까. 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PC가 느리다라는 거는 저장 장치 때문이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건데 그게 HDD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SSD로 넘어왔잖아요. 네. SSD로 넘어왔다라는 건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개선이 응답 속도입니다. 응답 속도. SSD 같은 경우는 랜드 플래시는 반도체이다 보니까요. 그런 물리적, 기계적 구동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거의 10배 이상 지연 시간이 짧았습니다. 짧아졌다. 네. 느리다. 왜 느리다고 하는 거는 CPU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줘도 못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 계속 주고 있는데 예. 못 받는다는 얘기 못 아니에요? 먹고 있습니다. 못 먹고 주는 있네. 거를 못 먹고 있는 예. PC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인텔이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게 답답하다.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놓은 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3D 크로스 포인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그 미국식 도로 주소에 보면은 왜 길이 있고 그다음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그 집을 찾아갈 때 길을 보고 그 예. 길로 간 다음에 그 호수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까지 랜드 플래시는 어떻게 했냐면 호수가 없는 거예요. 길만 있어요. 길만 있었다? 길만 있어서 길에 사는 모든 집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어허. 근데 이제 이 3D 크로스 포인트는 거기에 호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로 직접 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반도체를 설계했다는 얘기죠. 네. 그게 어떤 건지가 이제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3D 크로스 포인트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두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녹색 부분이 메모리 셀이고요. 예. 여기에 실제로 0, 1, 이 두 가지가 저장이 됩니다. 어허. 3D 크로스 포인트 기술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또는 1, 한 개의 비트만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메모리 셀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바로 셀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터. 셀렉터는 내가 읽을 것인지 데이터를 쓸 것인지 이거를 결정해서 동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워드 라인,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크로스로 교차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크로스 포인트로 돼 있고요. 예. 그 교차 지점에 메모리 셀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셀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양쪽에 교차하는 라인에 전류를 흘러서 원하는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한 비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0배 빠르다라고 하면 사실 1000배 빠른지 1000배 빠른지 10배 빠른지 어떻게 할 거예요? 1000배가 빠르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PC 아키텍처 상에 들어왔을 때는 딸랑 1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되면 행복한 거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로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은 나와봐야 한다. 나와봐야 한다라는 거. 1000배가 빠른지 10배가 빠른지 뭐 알고 봤더니 별로 안 빠르더라라고 하는 거는 나와봐야 한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 인텔이라는 회사가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무어의 법칙 이런 얘기도 하면서 도대체 이 회사에는 어떤 외계인이 있길래 뭐 이렇게 하는. 이번에도 이제 뉴스가 나오자마자 막 댓글들을 보니까 아니 이 외계인은 또 어느 외계인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외계인입니까?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기술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고 다른 이제 회사에서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뭐 인텔이 이런 거를 제품을 냈다는 거 아까 정리했던 대로 CPU는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예. CPU의 발목을 저장 장치가 잡으니까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인텔이 그래서 자기들이 우물을 판 거네요.
인텔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기술 선도 기업이니까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프로세서 기술도 사실 이렇게 성능 향상이 지금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그 컴퓨터라는 플랫폼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높일 수 있는 부분 보면은 이제 스토리지로 눈을 돌렸고 거기에 대한 혁신 기술 하나를 내놨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계인은 괜찮은 외계인입니까? 네, 잘생겼더라고요. 야, 정말. 야,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정말. 사실은 인텔이 내놨던 그런 것들 중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용범위가 너무 무궁무진해져요. 네. 그리고 인텔이 그거를 그냥 별도로 쓰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CPU 아키텍처를 다시 뜯어 고쳐서 CPU 안에 메모리를 아예 집어넣어 버리는 원칩 솔루션으로 그냥 저희 뭐 가전이든 어디든 간에 쉽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역시 그 반도체는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요 기술이 나오는 내년에 1000배 빠른지 10,000배 빠른지 10배 빠른지를 테스트를 조수영 기자가 준비해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애시당초 인류는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셔서 아니 철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는 휘발성이고 하나는 비휘발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너는 저장될 필요가 없어 너는 저장돼야 돼 구분한 건 사람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부분을 보면 그런데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고 하면 그 영역이 더 넓어서 그래요? 순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방송을 반도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 모 기자에 따르면 뭐 행자부가 좋아했다 그러거든요. 행자부가 이거 굉장히 자랑질하고 있는 그 기자 여기에 이니셜과 그림이 나갈 거라고 봅니다만 자. 고 기자의 비유를 지금 그때 오신 거예요? 그 비유가 되게 저는 적절하다고. 자존심이 있지 지금. 자존심이 있지 지금. 그걸 다른 거 없습니까? 자, 하신 말씀이.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다니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방금 말한 게 좀 뭔가 어폐가 있어서 어폐가 있어. 그 기자의 비유를 지금 했는데 뒤집을 수 있는. 예. 정정을 하려고 했는데 정정. 예. 지금 소 기자가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훨씬 빠른데, 그러니까 아까 포토샵이라는 걸로 해서 그걸 그냥 쭉 가져온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해서. 파일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기 파일 시스템 때문에 구조는 실제로는. 그 얘기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정도 비유였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해당 기자의 비유는 괜찮은 비유인 걸로. 네. 혹시 그 기자에게 할 말 있으면 저기 카메라를 통해서 저 카메라 상에서 한번 하시죠. 죄송합니다. 자존심이 없어요. 죄송하다니. 자, 그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미지 이미지를 준비되어 보면 있습니다. 자, 이미지 요 밑에 나갑니다. 예. 그럼 제가 이걸 보여줄 필요는 없나요? 아니, 보여주셔야죠. 예. 우리가 지금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예. 요게 이제 인텔이 제공한 그 자료인데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림은 여기서 준비하고 설명은 여기서 하는 겁니까?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묘한 거죠예요. 네. 자,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갑자기 너무. 나한테 줘요. 네네. 예. 왜 나오셨어요? 아까 그 주소 비유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비유. 예. 네, 티테랜드 김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아이템들이 어떤 테마가 있더군요. 테마가 있습니다. 온 디맨드. 온 디맨드. 이제 뭐 주문형 이런 건데 이제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온디맨드 서비스 쪽에서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 1인 가구가 싱글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고객을 대상으로 온디맨드 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싱글족 관련된 온 디맨드 서비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이제 짐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짐카? 네. 원룸과 오피스텔에 사는 예. 사람들만을 타겟으로 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부분 월세나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월세 계약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삿짐 싸고 용달차 부르고 용달차 아저씨한테 웃돈 주면서
짐 싸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되게 귀찮고 번거롭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해 준다는 거죠. 시장으로 봤다는 얘기네요. 그죠. 원래 게임 업체였었어요. 여기가 게임 업체였었는데 게임의 이제 개발 역량들을 조금 이제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피보팅한 사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앱 자체와 웹 자체가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호응이 이제 높기 시작한 거죠. 별다른 광고 없이 서비스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바이럴이 일어났고 젊은 싱글족들이 모바일로 간단하게 내 짐을 어떤 집인지 체크만 하고 가격이 이제 표준 가격이 제시되고 예약을 하면 예약된 날에 2사람 정도가 와서 빠르게 2시간 내에 포장 이사를 하고 짐도 옮겨주고. 재밌는 모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포장 박스도 팝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용달차 불러서. 대신에 내 포장지를 얻어야 되고 뭐 다양한 이제 그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장비들을 박스에 담아서 27,000원의 가격에 8박스 이렇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이게 또 쏠쏠지 않게 또 판매가 되고 있다. 아니 저 마트 가면 박스 많습니다. 그걸로 하면 되죠. 그것도 귀찮은 거죠. 모든 거를 이제 대신해주는 이제 컨셉들이 예. 모바일로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아파트나 주택 이 이런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1인 가구, 예, 오피스텔이나 원룸에만 원룸 포커스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했다라는 얘기군요. 자, 두 번째 싱글족을 위한 아이디어. 두 번째 싱글족은 이제 가장 많은 빈도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원룸에서. 원룸에서 네, 청소죠. 청소. 그렇죠. 청소죠. 아니 1인 가구 싱글족들은 청소를 안 하는데요. 보통 안 하는. 저 혼자 살 때도 뭐 청소라는 거 뭐 별로 그래도- 왜냐면 집이 작기 때문에 몇 가지만 치우면 돼요. 그래도 네. 일주일이나 뭐 기본적으로 청소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홈마스터라는 업체의 핵심은 뭐냐면 직장인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야근이 많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좀 편히 쉬고 싶은데 뭐 친구라도 오거나 누구라도 오면 본인이 청소를 해야 돼요. 결국은 핵심은. 네. 근데 이것도 귀찮다는 거죠. 싱글족들이. 그래서 이런 싱글족들의 청소에 대한 이 경험들을 네.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네. 바탕으로 운영을 하는 예, 겁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9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예. 랜딩 페이지가 이제 외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네. 아무런 마케팅을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카카오 옐로우 페이지랑 이제 페이스북만 운영하고 있는데 월 청소 문의 건수가 150건에서 200건 정도가 오. 들어온다고 합니다. 매월. 가격 경쟁력이 있나 봅니다. 네, 원래 청소 도우미를 쓰면 네.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이제 1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간제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15평 정도 이내의 원룸이 타겟이기 때문에 예. 1시간 또는 2시간 단위로 시간제 단위로 이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 체계를 좀 바꿨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원룸에 사는 경우에 이제 특히 제일 짜증스러운 부분이 이제 주방에 기름때 같은 거 끼면 예. 굉장히 닦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부분 청소만 또 대행도 해줍니다. 아, 지금 참 웃음이 나오네요. 아니 기름기 있는 음식을 해 먹었으면 참 본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고객 관점에서 봐야 돼요. 모든 것이 우버화되고 있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우버화된다. 우버화되고 있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100개국에서 지금 우버 드라이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버 드라이버들의 그 상당 부분이 20, 30대 이제 그 드라이버들이 많고요. 부수입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결국 서비스가 일어나는 곳은 오프라인인 거죠. 그렇죠. 그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버 드라이버화 되는 것처럼 결국 홈마스터든 짐카든 원하는 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 쉬고 뭐 이런 이제 플렉스블한 어떤 예. 유연한 세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대표님이 그 역대 트렌드에 나온 것 중에서 오늘 가장 그 IT 컨설팅 대표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런가요? 줄줄이 나오네요. 예. 네. 자, 오늘 싱글족을 위한 온디맨드 서비스 재밌는 아이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TM 오늘은 이 최근 보안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1년 365일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